정부와 함께 산업의 정책 방향성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는 딱 허니문 랠리,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산업별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시세도 딱 맞춰서 잘 가지고 있는데요. 로봇주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모셨어요. 박찬솔 SK증권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위원님이 성견지명이 있으신 건지 작가님이 성견지명이 있으신 건지 오늘 로봇주의 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휴머노이드를 하는 업체들에 대한 저평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 기대감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재료는 일단 보스턴 다이나믹스 기업가치 높게 평가되면 우리 로봇 공급망도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재료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산업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 볼 텐데요, 연구원님. 첫 질문으로 지금 대기업, 정부 다 같이 로봇 산업 확장시키는 데 진심입니다. 로보틱스라는 신사업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는 그 환경 자체는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지 좀 달라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가요? 네, 일단 이번 정부에서 AI 관련된 투자를 좀 대대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로보틱스 쪽, 특히 하드웨어 쪽 관련된 모멘텀에 대해서는 제가 기관 투자자분들 이제 만나 뵙고 하면은 퀘션 마크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네, 결국에는 이제 하드웨어를 좀 구축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탑재를 한 다음에 양산, 이 세 개의 좀 단계로 구분해 보실 수 있는데 네. 지금은 하드웨어 업종이 일단은 연초부터 올랐고 그 다음에는 지금 LLM 관련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LLM이 이제 VLM으로 발전할지 그리고 VLM을 활용해서 VLA로 발전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연계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삼성이라던가 LG 쪽에서 소프트웨어 미국 업체들 지분 투자하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로보틱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계 섹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재평가를 받기 힘들겠죠. AI 로보틱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어떤 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레벨업이 돼야 이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가 일단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퀘션 마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좋은 소프트웨어를 결합할 건지에 대한 그런 기다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어떤 그림을 맞추느냐에 있어서는 이 빅피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서비스랑 직결이 되잖아요. 어떤 분야가 핵심 서비스로 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서비스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서비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가 핵심 서비스를 구현할 걸로 보고 있지만 예. 폼팩터를 봤을 때 인간 형태이기 때문에 못하는 서비스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커질 섹터로는 휴머노이드를 제외한다면 지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상용화 단계에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드론 딜리버리 서비스가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특수 의료 수술 관련된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5월 30일 날 자료를 좀 작성을 했는데 예. 국내에서 이제 어떤 서비스가 좀 단기적으로 가능할까 고민을 해봤고요. 그 벤허브라는 그 기업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를 한다고 해서 미국 시장 동향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조금 더 큰 미국이랑 중국 시장에서 가시화될 이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 벤허브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를 좀 확대해놨다. 아니면은 편의점을 축소해놨다라고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 그러네요. 지금 그림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람들이 없는 이런 공간을 이런 형태의 어떤 리테일 플랫폼으로 채우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온도, 습도, 보안 관련된 이제 센서들이 부착이 돼 있고 협동 로봇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AI 비전 카메라를 활용해서 앱 연동, 이제 결제를 하면 여기서 1, 2, 3, 4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통로를 통해서 결제를 해서 이제 물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서비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율주행 배송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라는 이제 벤허브랑 두 번째랑 연계해가지고 결제를 하면 저희 집 주변에 가까운 저런 마이크로 어떻게 보면 허브죠. 저기서 바로 결제하면 집까지 배송되는 이런 서비스 연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단에서는 휴머노이드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조금 더딘 부분 그리고 기술력 측면에서 시간적인 측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같이 주신 게 이제 자율주행, 드론, 수술 로봇.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영국의 벤허브의 상장 움직임까지 같이 또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로보택시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 로봇의 아주 특별한 소프트웨어 중 하나라고 집어주셨는데 아마존까지 진출한다라는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구글이 거의 다 선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테슬라 뛰어들 거고 이젠 아마존까지. 이게 로봇 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어느 정도로 큰 건가요? 네, 일단 저도 이제 아마존 죽스 관련된 기사를 봤고요. 뭐 10,000대 정도 만든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 이제 기반으로 구글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 걸로 보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내에서 좀 시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사가 거기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이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네. 스케일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확장성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양산이 가능한 테슬라를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는 훨씬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이나 이런데 웨이모의 밸류에이션이 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드웨어 플러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어떤 센서 기반의 자율주행, 웨이모라던가 죽스는 굉장히 고가의 센서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스케일업 됐을 때 이익률 레벨이 테슬라와 다를 거다라는 점에서 이제 뭐 시장은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테슬라를 어떻게 보면 계속 자율주행의 탑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자체는 이제 자율주행 택시 쪽으로 지금 확대되는 구간이고 국내에서는 아직 좀 실증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20일로 또 미뤄졌잖아요. 네,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뭔가 선진화된 그리고 나아진 그 면모를 보여주기가 어려워서인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로보택시 시장 자체도 늦게 개화가 되면 그만큼 자율주행 시장 안에서도 기대치가 좀 낮아지는 것 아닌가. 그러면 관련 종목들도 재평가받기 어렵지 않나요? 저는 뭐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있고요. 네, 뭐 이게 조금씩 늦어진다고 해도 과거 사례를 보면은 뭐 자율주행 로보택시만 늦어진 거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거의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내로는 출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테슬라 로보택시 기대감 여전히 잔존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 서비스 분야 잠깐 짚어주시면서 그냥 편의점 축소판 이 배너브의 사진도 같이 봤잖아요. 여기서 유망 분야를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 지금 실생활에 조금 더 나오고 있는 그런 분야들 더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한 2가지 정도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자율주행 서비스를 활용해서 결국에는 차량이 아니라 일반 좀 소형 로봇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있는데요. 공항에 보시면은 자율주행 트롤리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지금 공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저희가 이제 공항에 딱 도착을 하면 이 트롤리에다가 저희 물건을 올려놓고 네. 이제 게이트까지 이동을 하는데요. 그 이동을 할 때 이 트롤리 자체가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대동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미 농업 분야에서 RT백이라는 이런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을 따라오는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관심 갖고 있는 건 이제 하이코어라는 비상장 업체에서 하고 있는 로봇인데 예. 이거는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다. 이제 사람이 타고 공항에서 자율주행해서 이동할 수 있는 로봇이다. 이렇게 2개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요. 결국은 시간 문제고 더 기술력이 높아진 그런 로봇을 우리 실생활에서 또 한 번 보지 않을까. 지금 탑픽을 좀 듣고 싶은데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 로보티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뀌셨나요? 최애가 여전히 로보티즈인가요?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네. 올랐죠. 전혀 변함이 없고요. 네, 지금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뭐 5조 원 수준,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뭐 수십조 원 수준의 상장이 뭐 계획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피거 AI라는 비상장 업체이긴 하지만 C라운드에서 한 50조 원대 밸류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이런 것이 이제 저평가인지 아닌지는 국내에 있는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AI 업종인지 아닌지에 대한 퀘션 마크가 남았거든요. 결국에는 로보티즈가 이제 LG의 지분 투자를 받았다 보니까 최근에 LG CNS 같은 경우에도 스킬드 AI에 투자를 이제 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피지컬 인텔리전스, 스킬드 AI 이런 투자는 결국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로봇을 이제
실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번보다 기술적으로 펀더멘털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만약 이런 최근에 뭐 네이버 관련해서도 LLM 이런 발전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만약 안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고도화할 거다라는 점에서 계속 탑픽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탑픽이고요. 같이 이야기 나온 LG CNS는 그러면 아직 리포트 개별로는 업로드를 하진 않으셨어요. 로봇주로의 재평가가 가능하다면 LG CNS 쪽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LG CNS라는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휴머노이드 완제품이 한 축이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 이걸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로봇을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가능하는 모델, 이 두 개를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드웨어 쪽에 계속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기술력이 나아질 그 흐름에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애는 여전히 로보티즈, 상승률 좋습니다. 오늘도 로봇주 안에서 가장 높게 오르네요. 지금 13%가량 올라가면서 64,000원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평가에 재평가를 거듭하면서 다음 또 로봇 산업에 새로운 혁신이 나올 때 우리 박찬솔 연구위원님 한 번 더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연구원님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